자궁은 여성의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중에서도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은 대표적인 자궁 양성 질환이다.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 하나가 증식을 해서 동그란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이고요. 자궁 선근증은 생리를 하는 조직이 자궁 내부로 파고들어서 자궁 전체가 변화하는 질병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발병률이 약 5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이 발병률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자궁.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은 전혀 다른 질환으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 관심이 필요한 병. 오늘 TV 주치에서는 자궁 근종과 선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산부인과 강희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자궁 근종과 선근증입니다.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이 자궁에 생기는 양성 질환들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를 좀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소중한 아기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기관인 자궁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질환들 가운데 가장 흔한 두 가지가 자궁 근종과 선근증입니다. 모두 양성 질환이라서 암을 많이 유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특히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자궁에 혹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자궁 근종은 어쩌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선근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근종과 선근증 오늘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들인데요. 오늘 자궁 근종과 선근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궁 근종, 이거 어떤 질환일까요? 네, 근종은 자궁 근종의 근육 종양, 그러니까 한 개의 근육 세포에서 발생한 혹이 동그란 모양으로 덩어리를 이루는 질환입니다. 네. 여성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하고요. 유병률과 발생이 모두 높아서 가임기 여성들에서 발생률이 25 내지 30%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이 자궁 근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혹인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이 혹이 생기는 게 자궁 근종인데요. 보면 교수님들께서 개수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크기도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수님? 근종의 개수와 크기는 사람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요. 네. 아주 작게는 한 0.5cm부터 초음파로 볼 수 있고요. 병원에 오시는 경우 중에 10cm가 넘어가는 크기의 근종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분홍색 부분 말고 흰색 덩어리로 보이는 것들이 근종인데요. 네. 이 사진에서는 근종이 개수가 여러 개지요. 이렇게 근종은 개수가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기도 하고 네. 크기가 쌀을 만한 경우부터 아주 뱃속을 꽉 채우는 경우까지 다르고 또 근종이 자라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교수님 혹시 진료 보시다가 가장 큰 근종의 크기는 몇 센티미터 정도였을까요? 근종이 너무 커서 수술 후에 12kg까지 네? 진단된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12kg이요? 네, 12kg이요. 그게 자궁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크기인가요, 교수님? 그렇죠. 실제로는 골반 바깥을 벗어나서 배 안쪽을 꽉 채운 형태였고요. 정말 큰 상태에서 진단이 된 근종으로 기억을 합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을까요? 네, 환자분은 배가 좀 나오는 것 외에 특별히 증상을 느끼지를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크기와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종이 생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부분에 좀 생길까요, 교수님? 자궁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분류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월경이 이루어지고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인 자궁 내막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궁 안쪽 공간을 둘러싼 한 겹의 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자궁을 둘러싼 바깥 부분을 장막이라고 하고요. 자궁 내막과 장막 사이이면서 자궁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근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내막 가까이 생기는 또는 내막 바로 아래에 생기는 근종을 내막하 근종 또는 더 흔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점막하 근종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생긴 장막하 근종이라고도 이름이 붙고 네. 또 근육층 안에 생긴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근층 내 근종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생기는 빈도에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요. 증상이 생기는 부분은 주로 내막하, 점막하 근종에서 생겼을 때 네. 생리과다 또는 부정출혈, 난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막하 쪽에 근종이 생겼을 때는 뭐 생리 과다나 부정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뭔가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증상들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자궁 근종에 의한 증상은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근종은 사실 절반 이상이 무증상일 정도로 증상이 없으신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했는데 우연히 자궁 근종이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으면 월경 과다와 골반 압박 증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막하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과다출혈, 월경 기간 증가, 부정출혈, 빈혈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근종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골반 안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월경통, 성교통, 복통, 허리 통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부피가 너무 큰 바람에 복부가 나오거나 실제로 피부 위에서 아예 만져지는 덩어리가 촉진이 생기거나 돼요? 그럼요. 보통은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네.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는 이제 장이나 방광을 압박하면 변비나 소화불량, 빈뇨, 배뇨곤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원을 꼭 하셔야 된다는 증상이에요. 부피에 의한 증상, 그러니까 정말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다든지 네. 예전과 비교해서 생리양이나 생리통이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오히려 사실 생리 주기의 불규칙성이랑은 연관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궁 근종이 얼마나 좀 발생을 하는지 유병률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연령대별로도 좀 다르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근종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유병률을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사춘기 후부터 폐경 전까지의 여성 중에 20 내지 30%, 35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여성에서는 약 40 내지 50%로 그 유병률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자궁 근종 1년 발생률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40에서 44세 연령대가 21.5%로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을 보이고요. 35세에서 39세 연령대가 20.4%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결국 40세 전후로 자궁 네. 근종이 가장 잘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자료로는 2003년, 2008년, 2013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종의 발생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26세에서 30대에 이르는 연령대의 발생률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저도 저 마지막 줄에 좀 동감을 하는 게 주변에서도 이 정기 검진 가면 좀 나이가 어리지만 이 근종을 또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종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근종의 원인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근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네. 아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들에 의하면 근육세포의 유전자가 변함으로써 근종이 발생을 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근종이 커지기는 하지만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근종을 생기게 만드는 원인은 또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위험 인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근종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더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인종, 그리고 가족력, 어머니나 네. 자매가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은 10세 이전에 빨리 초경을 시작하거나 비만이 있거나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적색육과 가공육 위주의 식단, 그리고 음주 등이 있습니다. 이 자궁 근종이 내막 쪽에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막은 이제 착상을 하는 곳이라서 이 임신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자궁 내막이라는 조직은 임신을 하고 배아가 착상하기 전에 쿠션 같은 조직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 없게 근종이 자라버리면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어렵게 착상이 되었다가도 조기에 유산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난임과 조기 유산, 초기 유산 외에도 태반이 제자리 말고 이상한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는 전치태반, 또는 태반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되어서 네. 아기가 성장을 잘 못하게 되는 태아 발육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또 임신 중에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근종이 변성을 일으키거나 꼬이는 경우에는 산모에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꼬이는 경우는 난소낭종에서는 좀 봤거든요. 이렇게 꼬이는 염전의 경우가 있는데 자궁 근종의 경우에도 꼬이나요? 맞습니다. 이제 자궁의 바깥쪽에 혹처럼 대롱대롱 달려있는 근종의 형태가 있거든요. 네. 장막 아래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가장 바깥쪽. 네, 가장 바깥쪽. 장막 하근종이라고 하고요. 아, 혹부리 영감 혹처럼 튀어나온 형태의 근종이 네. 임신 때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꼬이기도 합니다. 또 임신 후기에 가서도요. 조산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양막, 그러니까 양수가 일찍 터진다고 표현하죠. 네. 그렇게 하는 조기 양막 파열도 발생할 수가 있고 태반이 자궁에서 원래 시점보다 너무 일찍 떨어지는 태반 조기 박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 분만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만 후에 자궁이 잘 수축을 해야 이제 출혈이 일어나지 않는데 네. 그 부분을 방해해서 산후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저런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이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궁 근종이 있으면 다 이렇게 난임이고 조산이고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럼요. 비자궁 근종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요. 네. 심지어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경우는 정말 그렇게 경우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법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자궁 근종의 치료는 단계별로 지켜보기, 약물 치료, 시술, 수술 이 순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없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지켜보았을 때도 근종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고 하시다면 네. 주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출혈 증상만 있다면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는 이제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자궁 출혈이나 크기가 큰 자궁 근종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근종의 치료 방법은 바로 수술인데요. 근종의 악성 변화가 의심되거나 너무 빠르게 커지는 자궁 근종이 있거나 또는 이미 커진 근종과 자궁에 의한 압박 증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뇨,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증상이나 변비, 네. 수신증 등이 있을 때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치료 방법들에 실패한 경우, 즉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이 동반된 근종이나 근종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에 너무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때는 경우를 잘 고려를 해서 수술을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물 치료만으로도 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약물 치료는 사실 근종의 크기를 줄이거나 근종을 아예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출혈에 관련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경구 호르몬제를 출혈 증상 조절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경구 호르몬제를 쓰신다고 해서 근종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더 많이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궁 안쪽에 삽입하는 루프 형태나 또는 팔뚝의 피하에 삽입하는 형태의 이제 삽입형 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요법들도 마찬가지로 월경이 일어나는 부위인 자궁 내막을 안정시켜서 출혈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근종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 주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여성 호르몬 주사는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약물 치료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는 장기간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물론 효과는 좋지만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나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시술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시술도 약물 치료들과 마찬가지로 자궁 근종을 몸 안에서 아예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근종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임신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권고가 되지 않는데 종류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 자궁 동맥 색전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또는 이제 이름이 하이프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바늘을 자궁 근종에 직접 찔러서 근종에 100도씨 가까운 고열을 가해서 근종의 조직을 이제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궁 동맥 색전술은 자궁 동맥을 막아서 근종으로 가는 혈류의 일부를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주로 허벅지 쪽에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삽입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출혈 증상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이프. 이건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듣고 또 시술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이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로 몸 바깥에서 높은 출력의 초음파를 몸 안쪽의 작은 점에 모아서 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근종을 변성시키는 치료입니다. 몸 바깥에서 초음파를 쏘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고 근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술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또 이런 거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어떤 시술이 제일 좋아요? 시술들의 이제 좋고 나쁨은 없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가 다소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시술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에는 양성 질환인 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의 구조를 최대한 복원하는 근종 절제술이 있고요. 또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고려하여 전체 자궁을 수술 범위로 잡는 전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종 절제술이 전 자궁 절제술보다 무조건 좋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근종 절제술이 전 자궁 절제술보다 훨씬 어렵고 큰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각 개개별 이제 상태와 앞으로 원하시는 바와 이런 것을 따져서 수술 범위를 잘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복강경 수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복 수술은 이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복부 피부의 표면에 절개창을 열어서 네.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에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서 길다란 기구들을 삽입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로봇 복강경은 그 복강경 수술 기법에 복강경 기구의 끝에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네.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궁경은 좀 다른 이름으로는 자궁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위가 안 좋으면 위 내시경을 하고 대장이 안 좋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듯이 자궁 내시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궁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 수술로 간단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근종의 수술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자궁근종을 예방하는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아쉽게도 자궁 근종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지만 네. 다만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자궁 근종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환자분이 이 중에 무언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근종이 생기거나 이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의 감기라 불리는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절반 가까이에서 발견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다.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그 크기가 커지고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데 나이나 임신 희망 여부, 폐경 시기 등을 고려해 환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한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 근종 있다 그래서 진료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평소에 불편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아랫배가 좀 묵직한 거 빼고는 특별히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느낀 적 없어요. 혹시 허리가 아프거나 아랫배가 좀 나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아랫배가 묵직하다거나 팽팽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골반이 뻐근한 통증과 함께 복부 압박감으로 변비나 빈뇨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월경의 양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부정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따로 증상이 없이 정기검진에서 근종이 발견돼서 내원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근종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압박 증상이 있고 통증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근종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궁근종은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발병률이 약 70% 이상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넓어진 내막의 면적만큼 월경의 양이 증가한다. 자궁근종 검사는 초음파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데 증상이 비슷한 자궁선근증과 감별이 필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원래 생리를 보통 5일 정도 하는데 요즘 좀 길어져서 한 보름 정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혹시나 괜찮은지 걱정돼서 왔습니다. 요즘 생리량은 괜찮으세요? 요즘 생리량도 많이 늘어가지고요. 요즘에 좀 패드가 넘칠 정도로 많아졌더라고요. 생리통도 심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전에는 약을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요즘에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의 조직이 근육층을 파고들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자궁이 제자리를 벗어나 커지며 증상을 유발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극심한 생리통과 월경과다. 그리고 골반통과 부정출혈 등을 들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생리량이 늘어나고 생리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한 후에 초음파를 확인을 해서 성근증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성근증이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하지만 보통 이제 자신이 생리량이 많은 편인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냥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생리대 패드 중형 사이즈를 내가 쓸 때 요게 넘친다 하시면 생리량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벽에 병변이 발병하기 때문에 임신 후 유산과 조산으로 이어지기 쉽고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선근증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보조장치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의 연령이나 임신 계획, 그리고 폐경 여부나 증상 유무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자궁근종과 성근증은 둘 다 수술적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성들이 자궁을 전체를 수술해서 제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증상이 특별히 느껴지지 않으실 때도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질환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또 환경 호르몬 노출 등으로 인해 20, 30대의 젊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자궁 정기 검진으로 제2의 심장, 자궁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근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근증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교수님? 네. 근종과 선근증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선근증은 자궁 내막 선 조직이 근육으로 파고든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덩어리 종자를 쓰던 근종과 달리 증세, 증상을 뜻하는 증자를 쓰기 때문에 발음이 또 하필 비슷한 바람에 많이 헷갈리시기도 해요. 자궁 내막 조직이 파고 들어가면서 침윤되면서 자궁의 근육세포가 과형성되고 자궁 근육층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크기가 커지는 질환인데요. 특징적으로 정상 부분과 선근증 병변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또 이제 원래 생리를 하는 자리인 자궁 내막 부분 외에도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간 그 샘 조직들이 월경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생리량도 많아지고 생리통도 심해지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되면서 과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자궁 내막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질환인데요. 자궁 내막 조직이 다른 자리로 가서 붙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이제 선근증은 자궁 근육 안에 그 증세가 생긴 것이고 자궁 내막증은 그 증세가 그렇죠. 자궁 바깥, 골반 안쪽 이런 동네에 생긴 거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법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근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질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조직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검은 바탕에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근종 사진이고요. 근종은 경계가 명확한 둥근 덩어리들이 생기는 반면에 선근증은 경계
두께가 불분명하게 자궁 전체가 커지고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형태입니다. 근육층 안에 조그만한 점들이 생기는 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자궁선근증이 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선근증의 발생률은 딱 한 포인트를 짚으면 만 46세에 가장 높습니다. 네. 전체 유병률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로는 약 8에서 17%로 조사됐지만 수술 후의 자궁 조직들을 검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약 20에서 30%가량으로 확인되는데요. 이것은 가임기 여성 4명 또는 5명 중에 1명이니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선근증 발생률의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선근증 중에 20%만이 40세 미만이고 대부분인 80%가 40세에서 50세 사이 여성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한국인 자궁 선근증 유병률이 약 5.6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한 편이네요. 아까 자궁근종의 원인은 사실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선근증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좀 슬프게도 선근증도 근종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자궁 내막 세포가 이제 근육층으로 직접 침범한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태아기 때 자궁이 처음 형성될 때 자궁 내막의 줄기세포나 기타 조직들이 자궁 근육 일부에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분화가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위험 인자는 있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위험 인자는 근종에 비해서는 이제 통계적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요. 40대의 나이, 임신력과 유산력, 제왕절개나 근종절제술 같은 이전의 자궁 수술력, 흡연, 그리고 원래 월경량이 많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근증도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돼서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고요. 네. 있는 증상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은 월경과다, 생리양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경통,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고요. 네. 그 외에도 생리 기간이 아닌데 피가 나는 비정상 자궁 출혈, 성교통, 불임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는 월경 기간이 아닌데 월경 기간 전후로 피가 난다든지, 부정출혈. 그렇죠. 네. 통증이 계속해서 유발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근종과 선근증 증상이 좀 비슷해서 감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감별하실 때는 영상 검사로 좀 정확하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여쭤본 문진과 신체 네. 진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이제 간편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검사로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네. 초음파에서도 자궁 근종과 선근증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MRI를 추가로 촬영을 해서 선근증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 3장 모두 자궁을 촬영한 것인데요. 네. 왼쪽이 선근증이 있는 자궁, 가운데가 정상, 오른쪽이 자궁 근종이 있는 자궁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가운데 정상 자궁을 보시면 가운데 흰 선이 한 줄 있고요. 흰 네. 선을 기준으로 양쪽 자궁 벽의 두께가 균일하고 다소 길쭉한 모양인데요. 네. 왼쪽 선근증은 특징적으로 전체 자궁의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가운데 흰 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시면 네. 양쪽 자궁 벽의 두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두꺼워진 벽의 내부에 전체적으로 흰색 점이 얼룩덜룩하게 박혀 있으면서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한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경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자궁 근종의 초음파 소견은 동그랗고 경계가 아주 잘 보이는 덩어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선명한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소견은 비슷하지만 선명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정상 자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반면에 왼쪽 성근증이 있는 자궁의 MRI 영상도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져 있고 그렇죠? MRI 사진보다 훨씬 더 커져서 네. 거의 배꼽에서 만져지는 정도로 커지신 경우도 있고요. 네. 자궁 근종도 MRI에서 이렇게 검은색의 선명한 테두리를 보이는 덩어리가 있죠. 네. 아, 저게 근종인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근종과 선근증 영상 검사상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증상을 좀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 모두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자궁 근종은 대표적인 증상이 근종의 큰 부피에 의한 증상, 그러니까 배에서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든지 변비나 소화불량, 배뇨곤란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선근증에서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출혈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월경량이 증가하고 월경 기간도 증가하고요. 월경 외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또 자궁 근종에서 비슷하게 근종의 위치가 점막 하의 위치에서 점막하 근종일 때는 똑같이 월경량, 월경 기간 증가하고 월경 기간 외에 비정상 출혈이 있을 수 있죠. 대신에 자궁 근종보다 선근증에서는 또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통증 관련 증상으로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나 골반통, 허리 통증, 성교통 같은 것들이 잘 생기죠. 네. 자궁 선근증으로 좀 진단이 내려진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치료법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자궁 선근증의 치료도 근종과 똑같이 경과관찰, 약물치료, 시술, 수술 종류는 똑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된 치료법이 조금 다른데요. 자궁 근종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수술이었던 반면에 네. 선근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오. 증상이 없고 선근증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지켜보시되 증상이 있거나 향후에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으셔서 선근증의 증상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근증 자체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증상뿐만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선근증은 약물로 그 부피를 아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네요. 약물 치료도 근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궁 내막의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호르몬 치료로 진정시켜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경구약과 삽입형 제제를 먼저 시도를 해보게 되고 둘 다 효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자궁 내에 삽입하는 루프 형태의 약물 치료가 네. 매우 효과적이고 한 번 시술로 3년 내지 5년 동안 치료 효과가 유지되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네. 폐경이 되어서 생리가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증상이 있는 동안 보통 40대 중반쯤 많이 발생하시면 네. 폐경 시점까지 치료를 지속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약을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선근증에 잘 듣는 편이긴 한데 약 한 20% 정도 약물 치료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응급한 치료로서 단기간 주사 치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약물로 좀 조절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절제를 하거나 적출을 하는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술법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네, 자궁 선근증은 경계가 없이 자궁 전체가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자궁 선근증을 완치한다는 개념은 없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자궁 전체를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선근증 절제술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향후 임신 계획이 있어서 자궁을 꼭 보존해야 하고 동시에 약물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림처럼 선근증으로 두꺼워진 자궁벽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출혈과 통증 증상을 감소시키고 또 선근증으로 인한 난임을 일부 개선해서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근증 절제술은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그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혈량도 많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근증 절제술은 사실 일반 복강경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개복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로봇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B 부분은 가운데 이제 자궁 내막 부분, 아기가 착상해야 되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궁 내막과 장막 사이에 두꺼워져 있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파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파낸 부분을 최대한 원래 모양대로 잘 맞춰서 수복시키는, 그러니까 꼬매는 과정이 D와 이 사진입니다. 성근증을 수술하시면 사실 대부분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술을 하시게 되세요. 네. 제왕절개술을 하시면 아랫배에 흉터가 생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도 흉터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똑같이 절개창을 넣어서 개복으로 성근증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복술의 장점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환자분의 몸에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회복에 조금 지연이 있습니다. 네. 출혈량도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고요. 로봇 수술은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감각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오히려 이제 손떨림이 보정이 되고 움직임이 굉장히 조그맣고 섬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자체가 더욱 섬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복강경도 선생님이 직접 이제 기구를 삽입해서 하는 복강경이 있고 로봇으로 하는 복강경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도 좀 차이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 환자분이 조금 더 덜 아프고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것이 복강경 수술인데, 복강경 수술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길쭉한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겠죠. 대신에 수술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복강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복강경 수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로봇 복강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강경 기구의 끄트머리에 사람의 손가락과 손목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을 연결을 해놓은 것이 이제 로봇 복강경 수술인데요. 네. 복강경이기 때문에 이제 통증과 흉터가 작은 장점을 가져가면서 개복 수술만큼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 좁은 공간에서도 더 수술을 하기 유리하고요. 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24세 이후에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또 특히 30대 중반 이후로 내 월경량이 많이 늘어났다 하신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내가 또 생리량이 많은지 판단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중형 패드를 사용했을 때 그 패드가 넘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 기준으로 한번 삼을 수 있으시겠고요.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등 양성 질환으로 진단되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궁에 양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갑상샘에도 결절이 생기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시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갑상샘 결절과 자궁 근종의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근종과 갑상샘 결절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자궁근종은 착상을 방해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모든 자궁 근종이 착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종의 위치상
점막 하근종인 경우에는 착상을 방해해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자궁 선근증과 자궁 내막증은 같은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다른 국가에서는 가끔 자궁 내막 이소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이 다른 자리에 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만 보면 자궁 선근증과 원리가 비슷하죠. 하지만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고 발생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법에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자궁근종과 선근증은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마찬가지로 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비만은 사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모두의 원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목되지만 사실 그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자궁근종과 선근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자궁근종은 폐경 이후 크기가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자궁근종은 폐경기를 전후로 해서 성장이 멈추고요. 폐경 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크기가 무한정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꽤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초음파에서 보이던 작은 자궁근종은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를 사라졌다라고 표현한다면 정답을 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자궁근종이 암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폐경이 오면서 혹시 암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궁근종이 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비록 확률이 1000분의 3 미만 정도로 낮기는 하지만 자궁근종은 정말 일부에서 암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근종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초음파에서 악성 변화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전 검진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아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근종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할까요? 임신 후 자연분만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종을 임신 전에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임신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겠고요. 다만 수술 후에 자연 분만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수술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와 또 상과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궁근종과 선근증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자궁근종과 선근증은 대화가 열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대화가 열쇠다. 왜일까요, 교수님? 보통 감정과 고민을 나누는 대화는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의 상태를 살피는 내 몸과의 대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과 희망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고 폭넓게 이제 소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이상을 잘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종과 선근증의 치료는 개개인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가 열쇠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내 몸과의 소통 그리고 또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 알맞은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근종과 선근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산부인과 강희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